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미래의 동국인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복잡한 머릿속을 시원하게 해줄 입시 내비게이터 역할을 맡았습니다. 2027학년도 동국대학교 입학전형, 정말이지 바뀐 게 너무 많아서 뭘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감조차 안 잡히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마치 미로에 들어선 것 같죠? 그런데 옆에 있는 슬기 학생은 아주 여유로운 표정입니다. 걱정 마, 로운아.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정해져 있어. 내가 중요한 것만 콕콕 알려줄게. 라고 자신감 넘치게 말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입시 전형 속에도 핵심은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이죠. 자, 그럼 제가 바로 그 슬기가 되어 2027학년도 동국대학교 입학전형의 핵심만 쏙쏙 뽑아 여러분이 헤매지 않도록 명쾌하게 길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좋습니다. 그럼 출발해볼까요? 자, 가장 먼저 수시 모집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수시라고 하면 정말 다양한 전형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실 겁니다.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까지 듣기만 해도 어질어질하죠. 마치 뷔페에 갔는데 메뉴가 너무 많아서 뭘 먼저 먹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과 비슷할 겁니다. 이 많은 전형들을 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전략이 필요하니까요. 자, 우리 학생의 질문처럼 가장 중요한 전형 방법이랑 수능 최저 기준 위주로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학생부 교과 전형부터 시작해볼까요? 다들 눈 크게 뜨고 따라오세요. 수시 전형의 첫 번째 주자, 바로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그 중에서도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인데요. 이름은 거창하지만 전형 방법은 아주 심플합니다. 크게 바뀐 부분은 없어서 작년에 이어서 진행되니 기존에 알고 계셨던 분들은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핵심은 바로 학생부 교과 성적 70%와 서류 종합평가 30%를 합산해서 학생을 선발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럼 내신 성적은 어떻게 반영돼요? 전 과목을 다 보나요? 하는 질문이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보통 내신이라고 하면 전 과목 성적을 다 보지 않을까 생각하기 쉽지만 동국대학교는 조금 다릅니다. 계열별로 지정된 교과,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또는 과학, 그리고 한국사 영역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잘한 상위 10과목의 석차 등급만을 반영합니다. 와우, 마치 치트키를 쓰는 것 같지 않나요?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학생부 교과 전형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신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학창시절 동안 꾸준히 내신 성적을 잘 관리해왔다면 이 전형이 여러분의 인생 역전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 내신 성적을 등한시한 친구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고개를 숙여 사죄하고 다시 열심히 공부하라고 속삭여주세요. 다음으로 살펴볼 전형은 바로 학생부 종합, 그 중에서도 동국대학교의 대표적인 전형인 두드림 전형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꿈을 향해 두드리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도 내신 성적만 보진 않겠지? 하고 궁금해할 텐데요. 네, 맞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단순히 숫자로 된 내신 성적보다는 여러분의 학교생활 과정을 훨씬 더 중요하게 봅니다. 두드림 전형은 2단계에 걸쳐 진행됩니다. 먼저 1단계에서는 서류를 100% 평가해서 합격자를 가립니다. 그리고 1단계 합격자를 대상으로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를 합산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이 전형 역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어서 오직 여러분의 고등학교 생활이 당락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류 평가는 구체적으로 뭘 보는 거예요?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 붙겠죠? 동국대학교는 학교생활 기록부 전체를 통해 여러분의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그리고 공동체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업 역량은 단순히 성적뿐만 아니라 교과 수업에서의 탐구활동, 발표, 토론 참여도 등을 통해 여러분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배우고 성장했는지를 보는 것이고요. 진로 역량은 특정 전공에 대한 관심과 노력, 예를 들어 관련 독서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역량은 학교 생활에서의 협업, 배려, 나눔 등을 통해 인성을 평가하는 부분이죠. 그러니 교과 활동은 물론이고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 활동 같은 비교과 영역도 정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한마디로 성실하고 주도적인 학교 생활이 합격의 열쇠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단순히 점수만 높다고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성장 스토리를 보여주는 것이 이 전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수시 전형의 세 번째 주자, 논술 전형입니다. 내신 성적이 조금 아쉽거나 글 쓰는 재주가 남다른 친구들이라면 아마 이 논술 전형을 눈여겨보고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논술 전형이니 당연히 논술 실력이 가장 중요하겠죠?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논술고사가 7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여기에 학생부 교과 성적 20%와 출결 10%가 더해져서 최종 점수가 산출됩니다. 얼핏 보면 논술고사만 잘 보면 될 것 같지만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하지만 논술 전형에는 이 점수 합산보다 더더욱 중요한 마치 최종 보스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관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관문? 그게 뭔데요?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리 논술 시험을 기가 막히게 잘 썼어도 어마어마한 상상력과 논리력을 뽐냈어도 아쉽지만 합격의 문턱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자아내는 이 치명적인 관문이 무엇인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두근두근. 네, 바로 그 치명적인 관문은 다름 아닌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여러분, 논술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마치 김동률 씨의 가사처럼 매 순간이 영화 같았는데 아쉽게도 이 최저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합격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논술 전형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열별로 기준이 다르니 반드시 자신의 지원 계열에 맞는 기준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상위 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하보이내여야 하고 경찰행정학부는 2개 영역 등급 합사이내로 조금 더 높습니다. 그리고 약학과는 와우 보셨나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상위 1과목 중 3개 영역 등급 합사이내입니다. 이건 거의 준수한 의대급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쯤 되면 논술 준비와 함께 수능 공부도 절대 놓치면 안 되겠구나. 특히 약학과는 기준이 정말 높네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맞습니다. 논술 전형을 준비한다면 논술 실력만큼이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수능 공부를 너무 등한시했다가는 논술 실력이 아무리 좋더라도 아쉽게 다음 기회를 기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수능 공부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마세요. 자, 이제 수시의 긴 여정을 마치고 정시 모집으로 넘어왔습니다. 정시라고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능 성적이 전부라고 생각할 겁니다. 네, 기본적으로 수능 성적이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마치 밥에 김치가 빠질 수 없듯이 정시에서 수능은 뺄래야 뺄 수 없는 핵심이죠. 그런데 2027학년도부터 동국대학교 정시에는 아주 흥미로운 변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군이 있고 수능 반영 비율이 다르다는 것까지는 아는데 또 뭐가 바뀌었어요? 라고 물으실 텐데요. 맞습니다. 수능 성적 반영 비율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번 변화는 단순히 비율을 넘어선 조금 더 깊이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여러분의 정시 전략 수립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칠 테니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그 놀라운 변화의 실체를 공개하겠습니다. 다들 궁금하시죠? 저만 궁금한 거 아니죠? 웃음 좋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정시 모집의 첫 번째 핵심, 바로 계열별 수능 반영 비율입니다. 여러분의 수능 성적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익히 알고 계실 텐데요. 동국대학교는 이 수능 성적을 모든 과목에 똑같이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계열별 특성에 맞춰 다르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문계열은 국어 비중이 35%로 가장 높습니다. 마치 국어 덕후들을 위한 전형 같지 않나요? 반대로 자연계열은 수학 비중이 35%로 가장 높습니다. 수학에 자신 있는 학생들이 환호할 만한 소식이죠. 영어와 탐구 영역은 각 15%, 25%로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어떤 과목에 강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명확하게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어 성적은 만점인데 수학은 0잼병인 친구가 자연계열을 지원하면 아무래도 불리하겠죠. 반대로 수학 천재가 인문계열을 지원한다면 자신의 강점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확실히 다르구나. 내가 지원할 학과가 어느 계열인지 보고 전략을 세워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맞습니다. 자신의 강점 과목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계열을 선택하는 것이 정시 성공의 첫걸음입니다. 단순히 점수 합산만 볼 것이 아니라 이런 반영 비율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자, 이제 2027학년도 동국대학교 정시 모집에서 가장 핫한 변화를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바로 다군다 마이너스건의 새로운 변화인데요. 많은 분들이 아까 말한 흥미로운 변화가 이거예요 라고 벌써부터 눈치채셨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정시 다군 일반 전형에서 수능 성적 90%에 학생부 평가 10%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정시인대 학생부를 본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겁니다. 저도 처음엔 정시인대 학생부를 하고 잠시 뇌정지가 왔더랬죠. 하지만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단순히 점수만으로 줄 세우던 정시에서 여러분이 고등학교 3년 동안 어떤 학교 생활을 해왔는지를 정성적으로 평가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정시인대 학생부를 본다고? 그럼 3학년까지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는 게 더 중요해졌네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드실 겁니다. 정확합니다. 이제는 수능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신 관리나 동아리 활동 등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한 성실함과 노력이 정시 합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혹시 나는 정시파니까 내신은 버릴 거야 라고 생각했던 친구가 있다면 이제 그 생각은 다시 해봐야 할 겁니다. 물론 10%라는 비중이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치열한 정시 경쟁에서는 1.1점이 당락을 가르기 때문에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연계열 학과들은 수학 미적분계화이나 과학탐구에 가산점을 주니까 해당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은 이 부분도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해서 자신의 유불리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제 정시는 더 이상 수능 점수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점 명심하세요. 자, 지금까지 살펴본 2027학년도 동국대학교 입시의 핵심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니까 어떠세요? 이제 큰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먼저 수시 모집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교과 70% 서류 30%로 그리고 수능 최저는 없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즉 두드림 전형은 서류와 면접이 합격의 핵심이었고 역시 수능 최저는 없었죠. 논술 전형은 논술 실력 70% 수능 최저 충족 필수가 관건이었습니다. 논술 아무리 잘 써도 수능 최저 못 맞추면 소용없다는 거 이제 다들 아시죠? 다음으로 정시 모집에서는 수능 비율이 인문계열은 국어, 자연계열은 수학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 다군의 학생부 평가 10%가 도입된다는 점이었죠. 수능 90%에 학생부 10%가 합산된다는 것, 이제 정시도 학교 생활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듣고 나니 이제 내가 어떤 전형에 집중해야 할지 방향이 잡히는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드시죠? 맞습니다. 복잡했던 입시의 안개가 걷히고 여러분만의 합격 로드맵이 눈앞에 선명하게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박수 한번 치고 가시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함께 2027학년도 동국대학교 입시의 핵심을 콕콕 짚어보았습니다. 막막하고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입시가 조금은 선명해지셨기를 바랍니다. 제 옆에 있는 친구처럼 덕분에 막막했던 입시가 선명해졌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정보를 아는 것은 전략의 첫걸음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자신만의 강점을 최대한 살려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변화를 아는 것이 곧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잘 준비해서 내년에는 이 아름다운 동국대학교 캠퍼스에서 꼭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7 동국대학교는 여러분의 꿈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잠시 함께 생각해볼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정시 선발에 학생부 정성평가를 도입하는 부분이 있었죠? 이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이 변화가 수능 위주 선발이라는 정시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수험생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변화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롭게 한번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린 모든 정보는 2027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즉 2025년 4월에 발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된 참고 자료입니다. 입시 전형은 언제든 아주 미세하게라도 변경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서 접수 직전에는 반드시 동국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최종 확정된 모집 요강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설마 바뀌겠어? 하는 마음은 금물입니다. 아주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합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꼭 이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동국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주소는 IPSI DONGGUK edu입니다. 이곳에서 늘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점은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국대학교는 언제나 여러분의 꿈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